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 10 시작합니다. 주가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게 상승을 담보하진 않지만 이제 좀 오를 때도 되긴 됐는데요. 이제 바닥에 대한 논쟁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끝이 보이지만 끝은 아니다. 이런 표현이 아침에 있었는데 좀 적확한 것 같습니다. 먼 긴 터널에서 빛이 살짝 보이긴 하지만 아직도 멀어 보이는. 또 차로 타고 가면 금방 가겠지만 만약에 터널을 걸어서 간다면 상당히 먼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증권사들의 하반기 전망을 보니까 밴드가 뭐 2,500에서 3,000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3,000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가까이 보아야 예쁘다. 나태주 시인의 시집입니다만 투자자들은 멀리 봐야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네. 주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591, 네, 2,600을 내준 상태에서 쉽게 탈환은 못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 반전해서 860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제 내일 오늘 밤 우리로서 내일에 이제 4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죠. 주 중반을 지나면서 변화가 좀 있기를 기대하겠고요. 구체적인 전략 종목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 시작합니다. 양지수 방향은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비슷하게 진행이 되겠죠. 다만 최근에 보여줬던 시장 대비 오늘은 조금 색다른 섹터에서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업종은 어디인가 함께 지금부터 전략 챙겨볼 거고요. 잠금해주 종목까지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김민수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특징주 쪽에서 뭐 가장 눈에 띄는 섹터가 해운 그리고 화장품, 백화점, 면세점 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좀 볼게요. 해운주 같은 경우는 BDI가 퍼센테이지로 친다면 많이 올랐다가 뚝 떨어졌었는데 지금 3개월 사이에 야금야금 올라와서 뭐 10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벌크선 운임지수의 회복, 페노션 연결이 될 텐데요. 네. 해운주 어찌 보시는지요? BDI 지수가 조정받다가 지난 올해 고점대 막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런 쪽에서 운임지수가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해운주가 눈길이 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까지 해운주가 조정받고 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 멈췄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이 좀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BDI 지수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거기서 네. 반영되는 측면들이 높겠죠. 그래서 전 에너지나 아니면 또 뭐 곡물부터 여러 가지 뭐 원자재 여러 가지 동향들이 다 반영이 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훼손되느냐라는 쪽인데 그게 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기조 꾸준히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한 번 더 레벨업은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HMM도 마찬가지고 특히 HMM은 저희가 상대적으로 강점 있는 쪽이 이제 북미 쪽으로 가는 그 라인이죠. 그러니까 네. 미국 서안 해안 쪽으로 가는 라인들의 강점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운임지수 계속 강세입니다. 그런 쪽을 반영하게 되면 일단 다시 한번 좀 기지개를 피는 관점들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변화를 체크하는 게 더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BDI의 페노션이 날까요? 아니면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HMM이 날까요? 요즘에 항상 해운주라고 해서 이 두 종목 다 담는 분들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기조로 봤을 때 그 영어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러면 페노션이네요. 네, 한글로 페노션. 네, 영화 좋아하시면 HMM. 뭐 큰 차이는 어떤 해운 동향들로 같이 움직였을 때는 뭐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지금 기조상으로 봤을 때는 BDI 지수와 관련된 페노션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놓고 봤을 때 16주 연속해서 일단 하락입니다만 하락폭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포인트들은 눈에 띈다라는 게 시장의 주 이야기고요. 해운 쪽에서는 페노션 조금 더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백화점 쪽 가볼게요. 이 현대백화점이 실적이 좀 좋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백화점 쇼핑 쪽 전반의 종목들이 비교적 괜찮습니다. 롯데쇼핑도 4% 이상 올라가고요. 신세계 3%, 현대백화점도 2% 이상의 상승세 확인이 됩니다.
현대백화점을 필두로 한 이 백화점 업체들 어찌 보시는지요? 네, 좀 소외됐던 쪽이고 맞아요. 좀 신선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움직이는 건 있는데 게다가 실적까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를 맞추면서 움직이는 그리고 특히 약간 좀 이제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변화가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이제 리오프닝 전에 나왔던 변화죠. 1분기 실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전에 이제 백화점이라도 가서 뭔가 이제 보복 소비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던 부분들이고 좀 많이 긁으셨죠? 뭐 이제 긁어보려고요. 아 이제 또 예, 주식 열심히 하시겠네요 주식은요. 네, 근데 이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이제 지금부터 확인할 거는 만약에 이제 리오프닝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러면 여전히 백화점 쪽에서 계속 외출을 하면서 거기서 돈을 많이 쓸 것이냐 네. 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그리고 또 리오프닝 시대 쪽은 좀 밖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옥눌린 쪽이 약간 해외여행 쪽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백화점이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고 게다가 또 소비 심리 자체가 지금처럼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높아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대출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집 살려고 이제 영끌까지 모아서 산 집에 대해서 지금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오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소비 심리가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한 1, 2분기 정도는 더 체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아직까지 일단 실적 1분기 때는 좋았는데 계속 이게 좋을 것이냐는 확인할 좀 지표들이 있다라는 쪽에서 리오프닝과 또 소비 심리 이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한마디로 사실 백화점 외에서 돈 나갈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쪽 매출이 꾸준히 뭐 회복 연속성을 갖는지를 좀 더 체크해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소 보수적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잔금 해제 종목으로 확인을 해보죠. 첫 번째 종목은 익숙한 이름이 왔어요. EM텍 경쟁력이 힘이다. 왜 익숙한가 했더니 3월 16일 잔금 해제 대표님의 종목이었습니다. 말씀 주시고 정말 좋은 흐름을 쭉쭉 보였어요. 43,000원 부근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최고가 기준으로는 20% 이상의 수익이 단시간에 났었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는 수익률 한 7%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7%도 사실 시장 생각하면 굉장히 좋지만 보유자분들은 뭐 이만큼 올랐다가 이렇게 반납하니까 약간 상실감 느낄 수 있어서 포인트 또 잡아주시죠. 네, 다시 살 때가 됐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 고르기 싫어서가 아니라, 네, 또 재탕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이만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그에 따른 기대감이 나오는 부분들은 당연히 주가의 눌림 시에 대응을 해야겠다는 관점으로 보는데, 그 사이 이제 나왔던 그러니까 회사 관련된 내용들의 변화된 부분들도 좀 추가를 시키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네. 일단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와이어리스 그래가지고 무선 스피커, 무선 이어폰, 이어셋 이런 쪽에 강점이 있다가 뭐 보청기 뭐 이런 쪽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전자담배죠. 거기서 이제 히팅 디바이스라고 하는 그래서 강하게 열을 발산을 하고 거기다가 또 타이머에 맞춰서 이게 꺼지고 하는 이런 종합적인 기술은 상당히 기술력이 요합니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두 개가 있죠. 글자가 두 개 차이입니다. EM텍, 이렌텍 네. 뭐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런 쪽에서 그래도 ODM의 강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특히 OEM과 다르게 ODM은 개발 능력들이 같이 있어서 이제 고객사한테 제한을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죠. 그럴 정도의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유상증자를 합니다. 330억. 근데 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0주 갖고 계시면 한 8주 정도. 그러니까 즉 8% 정도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회사가 지금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회사의 영업 현금 흐름이 나쁜 것도 아닌데 왜 과연 이때 유상증자를 할까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설도 많겠지만은 아마 이제 고객사에서 충분히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번에 고객사가 뭐 아직 확정은 뭐 대놓고 얘기를 못 한다고 합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게 이 정도의 시설과 함께 이제 자본을 보충하는 정도, 이 정도를 요구하다 보니까 거기서 맞춰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증자를 하는데, 혹시 이런 증자는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정도는 시설 투자용 정도, 바라보면서 약간 보강하는 정도겠죠? 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를 이어가면 새로운 성장 동력 부분입니다.
앞서 전자담배도 얘기해 주셨지만 뭐 헬스케어나 미용 이쪽으로도 조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회사가. 네, 지금은 이제 전자담배 쪽에 대한 성장 동력을 많이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단계, 그러니까 즉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헬스케어 관련된 쪽에 이미용기기 관련된 쪽을 계속 가져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보여지는 거는 좀 낯설죠, 앵커님은.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이게 권련형 담배라고 해서 이걸 꽂아서 이렇게 누르면은 히팅이 되죠. 그래서 아마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라이터를 잘 안 갖고 다니고 이런 기기를 통해서 이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이제 히팅 디바이스 관련된 쪽에서 강점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 8개 모델에 대해서 ODM을 들어가고 있다. 근데 KT&G 입장 쪽에서 보게 되면 어느 한 회사가 독점으로 계속 공급을 했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약간 매출, 그러니까 다변화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1인택을 또 손을 잡았던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양축으로 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쪽은 여전히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고 국내선 처음으로 아이코스가 들어와서 시장을 강하게 장악을 했는데 이게 필립 모리스 약간 일본 계열 쪽인데 네. 이게 올해 들어서면서 작년 말부터 역적이 됐죠. 이제 KT&G의 이 릴 시리즈가 오히려 더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그러면 그에 따른 수혜 게다가 EM택은 지금 BAT라고 하는 쪽에서 세계 3대 담배 회사죠. 여기서 이제 수주를 받아서 이쪽에 글로라고 하는 브랜드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렇고 그러면 헬스케어 기기 관련된 쪽에서 어떠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게 조기 치매 진단 헤드기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좀 이끌어내고 있고 FDA 승인 여부가 좀 나와 있는 상황들이고 아직 받지도 않았습니다. 받게 되면은 또 변화는 좀 커지겠죠. 네, 근데 거기다 이제 디지털 피부 건강기기 관련된 쪽에서 계속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고객사에서 좀 요즘에 광고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메디큐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글쎄요. 네, 메디큐브네요. 메디큐브 HR. 네. 뭐 예전에 김희선 씨 광고로 나와가지고. 그 얼굴 이렇게 하는 그거인가요? 앵커님은 굳이 안 필요하시니까 그 정도 충분히 되시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네. 그쪽에서 요즘 지하철 광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보이더라고요. 저 4호선 가면 보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나오면서 이제 변화를 끌고 가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로 보고 있는데 판매가 꾸준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쪽에서 4월 달부터는 일본의 라쿠텐 뷰티 디바이스 쪽에서 여기서 판매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호조를 보이게 되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는 거겠죠. 이런 상황 쪽에서 하반기에는 미국, 일본, 마찬가지로 유럽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또 그러면 전자기기 잘 만드는 회사가 전자담배도 했다가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임용 기기 쪽까지 넘본다라고 하게 되면 영역이 확장되는 거겠죠. 그런 쪽에 대한 변화들은 계속 눈여겨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역이 확장되고 여러 사업을 한다라는 게 모멘텀이 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그게 투자나 연구 개발 비용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게 또 실적으로 마냥 다 수익으로 잡힐 때까지 괜찮나라는 걱정도 살짝 들거든요. 어때요? 네, 그럴 때는 걱정을 하지를 않아도 되는 게 전자담배 쪽으로 좀 돈을 벌고 있죠. 그걸 가지고 유용하게 쓰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그런 R&D 비용들은 충분히 나오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매출액 동향을 봤을 때 이제 점프를 하는 기준이 2022년도가 상당히 크기 시작하죠. 그리고 2023년도까지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아마 지금 IT, OEM, ODM 하는 업체치고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까지 나온다. 한 10% 이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꽤 강한 수익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럴 정도로 갖고 있는데 지금 그 올해 매출액 한 50% 늘어서 한 6천억대 그리고 또 영업이익 한 700억대로 80% 이상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지게 되면 지금 현재 이런 성장을 하는 관점 쪽에서 매출 자체가 뛰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밸류는 조금 더 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시총이 6천억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에서 이런 성장이 확인될 때마다 조금 더 주가에 대한 변화들은 계속 갈 수 있겠다는 쪽에서 지금 같은 눌림목들 들어왔을 때는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대표적인 IT 부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지 지금 37,000원대 중후반이거든요. 네, 그러면 중후반 잘라서 37,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눌림목대 대응 가능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로는 지난 고점대 넘어서는 한 48,0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3,500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M텍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언젠간 또 수익으로 저희 리뷰하고 AS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잔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시죠. STI입니다. 아직도 성장할 게 남아있다. 자, 포인트 넘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듣기만 해도 답답할 수도 있고 이게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이 키워드가 나오면 설렐 수도 있습니다. 장비사로 알고 있는데 STI는 흐름이 꽤 괜찮네요. 네, CCSS. CCS. 네, 라고 하는데 학교 다닐 때 CC 이건 해본 적이 없네요. 네, 상관없고요. 네. 이게 중앙약품 공급 처리 장치 관련된 쪽의 강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약품을 처리할 때 보통 이제 여기 라인에 필요하다 보니까 뭐 용기로 떠다가 거기다 붓는 거 아니죠. 예, 자동적으로 알아서 시스템적으로 자동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흐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 삼성전자 쪽에 거의 매출 비중이 40%대 네. 가장 강하게 이어갔던 부분들인데 그 밖에 이제 SK하이닉스 나머지 고객사들이 쭉 이어지는 부분들인데 특히 이런 부분들 쪽에서 또 하나 웨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후공정 쪽에서 나오는 세정현상 시각 장비 쪽으로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회사긴 한데 매출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래서 거의 이 CCSS가 모든 걸 다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 반도체 회사, 디스플레이 회사가 투자를 계속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어느 정도 성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업체들이죠. 근데 여기서 다음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지만 네. 고객사가 이제 삼성전자만 보지 않는다라는 쪽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도 다각화해야 되지만 고객사를 다변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뭐 주력 고객사가 있다라는 건 든든하지만 그 외의 고객사 뭐 추가가 돼 가는지 그 기대를 성장 기대감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다음 포인트 확인해 볼까요? 네, 그래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 좀 높다라고 바라보는데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글로벌 기업들도 투자를 계속합니다. 대표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계속 쇼티지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네. 그럼 그쪽이라든가 또 이제 서버용 관련된 쪽의 뭐 D램들도 계속 앞으로 확대되고 했었을 때 이런 라인 추가에 대해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도 P3, 뭐 또 SK하이닉스도 M16 뭐 이런 쪽으로까지 계속 라인들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가장 높아지는 상황들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매출처가 다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마이크론이나 실트로닉 실리 이런 쪽으로도 매출이 확대되기 시작을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 비중이 이번에 수주 잔고까지 합치게 되면 이제 한 12%대. 그래서 기존의 SK하이닉스까지의 비중까지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는 쪽이고요. 게다가 또 중국 로컬 업체 쪽으로 한 매출 비중이 한 12%대. 그리고 또 중국 YMTC죠. 이쪽에서도 이제 비중이 높아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수주랑 같이 연결시켜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쪽도 눈에 띄고 있는데 그중에서 또 신규 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하고는 있는데 이제 성과가 나온다는 부분들인데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된 쪽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리플라우라고 하는 이제 패키징 장비 쪽에서 들어가는 후공정 쪽에 들어가는 쪽인데 이쪽에서 최근에 뭐 일본 업체나 국내 업체 쪽으로도 나가기 시작하면서 아마 회사 측에서는 올해 좀 유의미한 실적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또 FC BGA 그냥 이제 낯이 익죠. 네, 이쪽 기파는 지금 다 국내 업체들도 다 증설하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현상기 관련된 쪽에서 생산 관련된 걸 아직 다들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LG노텍, 삼성전기 모두 다 증설하고 있는 마당에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추가로 또 실적에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기대할 부분들이 있겠죠. 아마 이게 하반기 쪽에 의미 있게 잡힐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뭐 포토트랙이나 잉크젯 프린팅은 뭐 이건 아직까지 강한 수익성으로 보기는 조금 아직은 힘든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신규 제품에 대한 변화를 좀 끌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IT 선택할 때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메모리 향이냐, 비메모리 향이냐, 뭐 그게 기판 쪽이냐, 디스플레이 쪽이냐 이런데 사실 이 시스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보니까 거의 모든 IT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영역이 확대되는 부분들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근데 아직 개발을 해서 이제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요한 건 영업을 해야죠. 영업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겠죠. 그게 이제 확인되는 게 하반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걸 뺀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릴 수주 잔고와 함께 변화를 보게 되면 올해 넉넉하게 실적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게 어떤 회사에 대한 자신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주세요. 수주 잔고랑 해서 실적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네, 바로 넘기시는군요. 네, 그래서 작년 말에 수주 잔고를 보다 보니까 한 1,690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번에 삼성전자 P3항이라든가 중국 수주 앞서 말씀드렸던 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약 한 1,500억 정도 추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다 합쳐서 추가적인 하반기까지 변화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한 3,100억 정도가 되겠죠. 거기다가 추가로 나왔을 때 약 한 4,000억대 정도까지는 올해 매출 가능하겠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작년 대비해서 한 26%대 정도 증가하는 수치로 나오고 있고 거기다 영업이익은 한 410억대로 한 6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이제 가시화되는 흐름들이 확인이 하나씩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현재 시총이 3,000억대입니다. 네. 그러면은 올해 나올 변화까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많이 안 비싸다라는 관점들이 아마 조만간 서서히 이제 시장 안정권과 함께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또 가격 전략까지 시키실 거죠? 네, 지금 많이 뭐 생각보다 전쟁 이후에 다른 섹터들 부침 겪고 각 섹터 내에서 부진할 때 이 종목은 오히려 좀 잘 가는 흐름이었어요. 네, 언제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아마 2만 원대 위쪽보다는 한 19,500원대 정도까지 보면서 약간 단기 눌림 복대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고점을 계속 시도하다가 안 빠진다는 얘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 같고요. 그래서 1차로 목표가는 한 22,500원대를 확인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8,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인트가 엄청 막 이렇게 각 산업을 아우르셨는데 목표가는 조금 낮게 주지 않으셨나라는 아쉬움도 있어요. 원래 좀 통 크게 쓰려다가 네, 1차 목표가 1차로. 네, 리뷰 해주시면 그때 또 다음 단계 알겠습니다.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22,500원 일단 스쳐가는 가격이 될 수 있을지 저희 기대하면서 STI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두 종목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